반갑습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미풍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가 최고점 정확히 적중했다. 주식 부동산 파악을 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월 8일부터 9일, 10일, 3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주가 최고점이다. 여기서 위로 가는 시세는 아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가는 시세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정확히 인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송은 다른 방송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 상담을 하든지 무슨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 되는 몇 가지 방법, 100억을 버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무슨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고 유태인의 무슨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현실적인 딱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은 이거는 10억짜리 방송이라 제 스스로도 가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방송은 잘 안 듣더라고요. 유튜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들은 다 먹방이라든가 킬링 타임 잡는 방송이죠. 다 시간 잡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방송, 중요한 방송들은 다 외면합니다. 그냥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다 그냥 무슨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아파트를 삽니까? 돈이 없는데. 근데 마치 무슨 어떻게 하면 돈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고민 상담을 왜 합니까? 고민 상담을.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부 다. 그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들고 나가지고 방송하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문제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는요, 돈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시컷 무슨 욜로족이라고 해서 돈 벌면은 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명품백 메고 다니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어. 그런데 아파트 상담을 해.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돈 말고는 돈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현실적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는 뭐냐면은 제 방송은 항상 시간을 얘기하죠. 저는 시간을 가장 중요시 얘기합니다.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 다 얘기한 게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시간에 대한 얘기는 언급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미풍 방송만 시간을 딱 얘기해 줍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부동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단 하루도 오차가 안 납니다, 제 방송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은 10억짜리 방송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니까 코스피 2,976포인트, 3,000포인트 붕괴됐죠. 네, 그리고 코스닥도 928포인트, 32.50포인트 무너졌고요. 잠깐만요. 네, 일로 와. 옆에 강아지가 문을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또 5일간 5조 내답한 외국인 8조 사들인 개미 이번에 승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일어났는데 개미들이 상당히 분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는 거는 항상 개인 투자자가 바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사를 보면은 잠깐 언급해드리면은 대부분의 시사가 여기서 바닥을 찍게 되죠. 이 부분에서 바닥을 찍는데 이 부분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개미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 국면에서 매도 결석합니다. 매도를. 네, 그리고 이 국면이 이제 고가 부근이죠. 고가 부근에서는 외국인이 고가를 딱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돼요. 항상. 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국면은 이 국면이 다 외국인들이 사는 국면이 많죠. 왜 이래? 네, 이 국면에서는 외국인이 주로 사고, 네, 이 국면까지 외국인이 사고, 나머지 국면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또 개미들이 계속 삽니다. 이 개미들도 계속 사죠. 네, 이런 국면이 좀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인식을 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번 예전 방송 한번 들려드릴게요. 1월 10일인가 그때 한번 방송했던 건데 여러분들 잠깐 들려드리도록 국면이 하겠습니다. 하면은 자 여기서 신규로 주식시장에 감상해 보시기 들어오는 바랍니다. 돈을 벌기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단기적인 꼭지라든가 역사상 최고점의 꼭지를 찍을 때는 항상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국면 봉이 커지죠. 봉이
스테이블하게 계속 올라가는 장이 나옵니다. 스테이블하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장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장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피나를 찍을 때는요. 봉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이런 봉이. 그전에는 봉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봉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네. 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방으로 갈 때도 밑에 맨 마지막에 바닥을 칠 때는 봉이 커지죠. 봉이 커지죠. 이 내려가는 봉보다 이게 커지죠. 이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바닥의 징후를 만든다. 단기적으로 단기든지 장기든지 항상 바닥의 국면을 만들고 자 여기서 큰 봉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고점에서 이런 큰 봉이 등장할 때는 네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국면이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에서 고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이 10월 언제입니까? 이 방송의 날짜가 1월 8일부터 10일 동안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고점이라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뭐 또 지나간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뭐 거짓말하지 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10일 날 찍었던 방송을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뭐 주식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저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했죠. 여기서 바닥이다. 여기서 바닥이다고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 여기서 찍었죠. 이 양봉을 찍은 날. 이 양봉을 찍은 날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양봉을 찍고 네. 그래서 여기 얼마입니까? 315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그 다음도 올려라 바로 위로 올라갔죠. 꼬리를 달고. 그래서 3150포인트 위로 가는 상승세는 털어라. 이거에서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의미가 없다. 수익을 내는 상세가 아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털어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죠. 부산 아파트 9월 달부터 19년도 9월입니다. 그때부터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시작되고 19년도 12월 달에는 강남의 S급 아파트는 여기서 일단락되고 1년 후부터 네 그래서 작년 2020년 12월부터 다시 움직일 거다. 11월이나 12월부터 움직일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는 조정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날짜와 네, 잠깐 지울게요. 날짜와 가장 중요한 게 날짜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내가 얼만큼 올라간다 예측한다. 얼만큼 내려간다.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시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있고 여기서 꼭지를 치겠죠.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치겠죠. 요 국면에서 바닥을 치겠죠. 자, 이 똑같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바닥을 치겠죠. 여기서는 꼭지를 치는데 이 날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날짜만 얼만큼 올라가고 얼만큼 내려간 거는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들고 가니까 홀딩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날짜를 알고 있으면 이 날짜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죠. 여기서 대응을 하면 되죠. 여기서 대응을 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 꼭지 친 날. 그다음 위로 더 갈 수도 있겠죠. 종목에 따라서. 그럼 대응을 하면 되죠.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1억짜리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거. 저는 여러분한테 돈 10원도 안 받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안 봅니다. 쓸데없는 방송을 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95% 사람들, 대부분의 99%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엔트로피 법칙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잉여인간이라고 그래요. 잉여인간. 잉여라고 해야 돼. 잉여.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잉여인간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창조적인 인간이라든가 통찰적인 인간이 밟고 넘어간 거를 뒤따라서 밟고 넘어갑니다. 깔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창의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0.1%의 창의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0.9%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다 똑같습니다. 1%의 사람만이 이게 돈이 되는 방송인지 이게 좋은 방송인지 나쁜 방송인지 도움이 되는 방송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9% 사람들은 뭡니까? 이 방송 자체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방이나 보고 무슨 고민 상담이라고 그렇죠. 돈 문제는
돈 외에는 풀 수 있는 해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바로 제 방송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담배세 논의가 불고 있죠. 담배세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박근혜 때 담배세를 올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 담배세를 올리면서 이 두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박근혜 때 우리가 지지층들이 가장 많이 떠났던 이유가 첫 번째가 담배세였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공무원 지지층들이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보수층들을 다 떠났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 사실 자기가 안 했어도 됩니다. 박근혜가. 담배세 올리는 거 안 해도 되고 담배세를 올리는 이유 중에 뭡니까? 세수죠. 세수 확보해서 복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뭡니까? 연금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재원이 고갈됐죠. 그럼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을 낮춰주는 겁니다. 낮춰서 주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세금을 나중에는 이 세수 똑같습니다. 세수를 넣어가지고 이걸 복구를 해줘야 돼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좀 돈을 반드시 줘야 되니까 사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수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웃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담배세 걸리고 공무원 연금 뭐 개혁한다고 해서 지지층이 많이 떠났는데 그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배세가 이거 복구됐어요. 다시 내려갔어요. 담배세 내려갔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다시 이게 복구됐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금을 다시 원래대로 더 많이 받게 됐습니까? 안 됐죠. 담배세도 안 됐습니다.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현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도 있고 뭐 종부세도 있고 보유세, 종부세 뭐 있죠. 재산세 다 들어가고 여기서는 또 양도세 규제가 있죠. 양도세가 규제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다음 정권이 만약에 보수 정권이 되든 다음 정권이 다시 또 현 정부에 연관된 또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되든 간에 이 보유세는 다시 원위치로 안 됩니다. 이거 원위치가 안 돼요. 한번 올랐던 세금은요 절대로 쉽게 안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감세라는 측면이 우리가 대부분의 뭐 진보 쪽이라든가 보수 쪽이라든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를 하는 효과들은 주로 기업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은과 관련된 뭐 직접세라든가 간접세 이런 부분들에 있죠. 감접세도 있을 거고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득세와 관련된 감세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이게 감세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세는 좀 풀어줄 수 있겠죠. 그 공시지가 다시 내려갈까? 저는 공시지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봅니다. 누가 되든 다음 정권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세수는 더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되는 사람들은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증세를 올려줬던 부분을 자기들은 아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담배세가 똑같은 겁니다. 공무원 연금도 똑같고 사람들이 반발이 컸죠. 담배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 컸는데 다음 정권 되니까 굉장히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담배세 올리는 거 굉장히 비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재원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증세 재원이 안 내려가죠. 똑같습니다. 부동산의 세금도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똘똘한 한채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더 커진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똘똘한 한채에 대한 영향력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초양극화로 나타납니다. 똘똘이 한채가. 이게 초양극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두 채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부산이든 5대 경역시든 서울이든요. 부산은 서울이죠. 저는 세종은 앞으로 별로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량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아요. 물량이 너무 많고 세종이라는 행정수도라는 외에는 큰 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세종을 일단 빼겠습니다. 서울, 부산 1대 도시, 2대 도시로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전략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똘똘한 한 채다 무조건. 그리고 애매한 두 채, 세 채 가져가지 마세요. 확실한 한 채 가져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확실한 일체에 대한 보유세는 앞으로도 계속 경감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윤곽에 있어서의 증세는 방향이 감세로 낮춰질 수는 없습니다. 감세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저는 기업 쪽으로 나타나지 앞으로 개인이라든가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감세는 전혀 기대하지 마라라는 부분이고, 이 똘똘이 한 채로 인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거기에 따른 초양극화는 더 극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겨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야 어떻게 뭐 세금 낮춰지게, 이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가를 말씀드린 게 주봉에서 지지간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전의 전고점이죠. 그럼 새로운 고점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이 국면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장기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왜? 대한민국 시장은, 한국 시장은 소국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 자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요. 미국처럼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이 스테이블하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대국입니다. 한국은 소국이죠. 시장의 마켓 자체가 사이즈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는 부분, 그리고 주식에서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얻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 2600포인트입니다. 2600포인트를 깨고 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라는 분입니다. 항상.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고점은 항상 깼습니다. 이 전고점 깼죠. 깨고 내려가죠. 네, 여기서 전고점 바로 깹니다. 또 이전의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40에서 50%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살 수 있는 가용자금의 대부분을 몰빵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대략 한 2000포인트 내외가 역사적인 저점을 만들고 다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다시 갱신해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또 이거라 봅니다. 항상 역사적인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의 역사적인 사이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은요, 항상 부동산은 주식에 후행합니다. 후행. 선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네. 주가가 꼭지를 찍었을 때 비로소 이때부터 부동산이 올라가더라. 주가가 이렇게 꼭지를 찍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더라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이 주식에서의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각종 규제들 때문에 부동산이 이전처럼 급등을 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현 정부의 부동산의 공급 대책에 따라서 영향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흐름이 잡힙니다. 큰 흐름. 그래서 시간을 말씀드리는 방송은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방송이다. 이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주시고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